새벽 4시 한윤희는 늘 그렇듯 일찍 잠에서 깼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래 병원을 운영해온 습관 때문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골 마을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새벽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강하늘, 23이 된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20년 전 처음 그 아이를 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당시 3살이었던 하늘은 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 작은 보따리에 쌓여 초겨울 찬바람에 떨고 있었다. 보따리 안에는 강하늘이라고 적힌 쪽지 하나뿐이었다. 다른 정보는 전혀 없었다. 여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당시 남편 이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가 키우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 같지 않나? 그때부터 하늘은 이 집의 아들이 되었다.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 가족이 되었고 윤희는 하늘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아니, 어쩌면 친자식보다 더 각별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외국에서 유학 중인 친딸 지훈보다도.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울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은 어릴 때부터 착했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대에 진학하지 않고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해서였다. 아니야, 하늘아.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곳인데 어디 가겠니? 윤희는 하늘이 내민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진짜로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남편 상철이 숨을 거둔 곳도 이 병원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일군 모든 것들이 여기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요즘 자주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하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윤희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맞았다. 혈압도 오르고 기억력도 가끔 흐릿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다.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하늘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 말에 하늘은 환하게 웃었다. 어릴 때와 다르지 않은 순수한 미소였다. 윤희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병원에 첫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 윤희는 하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어느새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의료진 관리부터 병원 경영까지 하늘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힘들었을 것이다. 어머니, 오늘 약국에서 새로운 의료진 면접이 있어요. 제가 볼까요? 그래, 하늘이가 봐. 너 눈이 정확하니까. 하늘은 정말 믿음직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병원 일을 도우며 윤희를 대신해 많은 일들을 처리했다. 환자들도 하늘을 좋아했고 직원들도 하늘을 믿고 따랐다. 점심시간 윤희는 하늘과 함께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았다. 남편 상철이 생전에 가꾸던 장미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하늘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늘은 조금 당황한 듯 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병원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우리 하늘이 혼자 늙어갈 순 없잖아. 하늘은 웃으며 윤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있는데 누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제일 좋은걸요. 그 순간 윤희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다. 하늘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였지만 진짜 모자지간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었다. 저녁 무렵 윤희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하늘은 서재에서 병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다. 여보, 우리가 하늘이를 잘 키운 것 같죠?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하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하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20년 전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 이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윤희는 그제서야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왜 이제서야 알려주는지 의아했지만 변호사는 남편이 3년 후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 3년이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하늘도 함께 왔다. 유언장에는 분명 병원과 재산에 관한 내용이 있을 테고 하늘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었다. 아마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이상철 선생님은 매우 신중한 분이셨으니까요.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첫 번째 문단까지는 예상대로였다. 병원과 개인 재산의 절반은 아내인 윤희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혈육인 하늘에게 나머지 유산을 물려준다. 혈육? 윤희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분명히 하늘은 입양한 아이였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고아였다.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혈육이라고 적혀 있는 것일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윤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변호사는 유언장의 나머지 내용을 설명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고 하늘이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혈육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운전을 하면서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늘아.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윤희는 남편이 왜 하늘을 혈육이라고 표현했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봤다. 혹시 하늘의 입양과 관련된 다른 서류가 있을지도 몰랐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병원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윤희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하늘이 관련이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이 나왔다. 첫 번째 서류는 하늘의 출생 증명서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출생 신고가 된 날짜와 장소가 병원에서 받은 정보와 달랐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사진을 보는 순간 윤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여자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였다.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여자였다. 당시 윤희는 그 여자를 정성껏 돌봤었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 보여서 더욱 신경 써주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늘에? 마지막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DNA 검사 결과지였다. 이상철과 강하늘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였다. 결과는 99.9% 일치였다. 윤희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늘은 남편의 친자식이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돌봤던 환자였다. 이게 무슨... 윤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늘은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고 자신은 남편의 불륜녀와 그 아이를 직접 돌본 것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깨어난 것 같았다. 어머니, 불 켜져 있네요. 잠 안 오세요? 윤희는 서둘러 서류들을 봉투에 넣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 하늘아. 그냥 잠이 안 와서. 하늘은 윤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일까 아니면 남편의 배신의 증거일까? 일찍 주무세요.
내일 병원에 환자 많이 올 예정이에요. 하늘이 방으로 돌아간 후 윤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일을 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이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남편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윤희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남편의 일기장을 찾기로 했다. 평생 일기를 쓰던 남편이었으니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다락방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뒤지던 중 윤희는 남편의 일기장들을 발견했다. 년도별로 정리된 일기장들 중에서 20년 전 것을 꺼냈다. 하늘이 나타난 해의 일기장이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던 윤희는 5월 어느 날의 일기에서 멈춰섰다. 오늘 미영이가 병원에 왔다. 폐결핵이 심하다.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 내 아이인데도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다. 윤희가 옆에 있으니 미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 20년 전 병원에 입원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윤희는 당시를 떠올려 봤다. 그 여자는 혼자 왔고 가족도 없다고 했다. 윤희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여겨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봤었다. 하지만 일기를 읽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미영은 남편의 연인이었고 하늘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미영이 죽었다. 하늘이를 남기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영이 마지막에 부탁했다. 제발 아이만은 잘 키워달라고. 윤희에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사랑한 여자를, 내 아이를. 윤희의 손이 떨렸다. 미영은 병원에서 죽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이를 데려와 마치 버려진 고아인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더 읽어나가자 남편의 고민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늘이를 볼 때마다 미영이가 생각난다.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내 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윤희는 하늘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한다. 차라리 다행이다. 진실을 알면 윤희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윤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불륜녀를 직접 돌보고 그 여자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던 것이다. 그때 아래층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윤희는 서둘러 일기장을 상자에 넣고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하늘은 병원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락방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다가.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남편의 배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저녁 식사 중에 하늘이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하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서울 병원에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하늘아. 윤희는 하늘을 바라봤다.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상속받을 재산 때문이었을까? 유언장을 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왜 그렇게 병원 권하는 거니? 혹시. 윤희가 말을 멈추자 하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뭐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 순간 윤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그날 밤 윤희는 남편의 다른 일기장들도 찾아 읽었다. 미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늘이 태어나고 나서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은 미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윤희에 대한 죄책감도 컸다. 그래서 하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싶어 했고 진실을 숨긴 채 완벽한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언젠가 윤희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하늘이는 죄가 없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그 아이가 치르게 할 수는 없다. 윤희가 하늘이를 미워한다면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윤희는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간의 거짓말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윤희는 선택해야 했다. 이 진실을 그대로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인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윤희는 하늘을 대하는 것이 어색해졌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다. 하늘도 그런 변화를 눈치챈 듯 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하늘아.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하늘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윤희가 더욱 놀란 것은 하늘이 병원 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최근에 병원 경영 컨설팅 회사에 문의해봤어요. 시설 현대화하고 의료진 확충하면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 건 왜 물어봤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려고요. 하늘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혹시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윤희는 하늘이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서류를 보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윤희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다. 상속 관련해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유 원장이 명확하니까요. 그럼 병원 경영권 이전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동의하셔야 하죠.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하늘이 이미 상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병원 경영권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많은 생각을 했다. 하늘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을까? 그날 저녁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희는 긴장했다. 아마 변호사와 만난 이야기를 할 것 같았다. 요즘 어머니께서 병원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적극적으로? 병원 경영을 제가 전담하는 거죠. 어머니는 진료에만 집중하시고요. 윤희는 하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전히 순수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하늘아, 너 혹시 변호사 만났지? 하늘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히 봤어. 무슨 이야기 했니?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아버지 유 원장 관련해서 상속 절차 문의했어요. 어머니께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미리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네요. 다만 병원 경영권은 별도로 이전받아야 한다고 해서. 윤희는 하늘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병원을 넘겨받겠다는 이야기였다. 하늘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늘은 당황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저에게는 전부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굴어? 마치 내가 언제 죽을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하늘이 변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아이였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일까?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병원 사무실로 간 윤희는 경영 관련 서류들을 살펴봤다. 하늘이 정리한 서류들을 보니 이미 많은 권한이 하늘에게 넘어가 있었다. 은행 업무부터 직원 관리까지 거의 모든 것을 하늘이 담당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윤희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다. 하늘을 너무 믿고 의지한 나머지 어느새 병원의 실질적인 권한이 모두 하늘에게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윤희는 결정해야 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하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배신감을 느껴도 20년간 쌓아온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하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윤희는 하늘에게 서재로 오라고 했다. 오래전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DNA 검사 결과지, 미영의 사진,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까지. 하늘아, 앉아봐.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하늘은 평소와 다른 윤희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윤희는 첫 번째 서류를 하늘 앞에 놓았다. DNA 검사 결과지였다. 이게 뭔지 아니? 하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너의 친자 확인서야.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지?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두 번째로 미영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여자 기억나니? 20년 전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야. 너의 친어머니지. 어머니, 이게 무슨. 너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어. 아버지와 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고. 하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저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너의 친어머니를 직접 돌봤지. 얼마나 웃긴 일이니? 윤희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들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정말로 몰랐니? 네, 정말로요. 저는 정말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줄 알았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며 윤희는 조금 당황했다. 진짜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럼 최근에 변호사 만난 것도 병원 경영권 이야기한 것도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늘이 울면서 말했다.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늘의 반응이 너무 진실해 보였다. 하늘아, 어머니, 이제 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었어요. 하늘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윤희도 눈물이 났다. 분노와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다. 진실을 모른 채 20년을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일어나 하늘아.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잘 모르겠어. 나도 며칠 전에 알았거든. 윤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20년 동안 진짜 아들처럼. 하늘의 말에 윤희는 마음이 흔들렸다. 맞았다. 혈연 관계가 어떻든 20년 동안 함께 살며 쌓아온 정은 가짜가 아니었다. 하늘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재산 때문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재산 따위는. 하늘이 격하게 반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윤희는 하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럼 병원 경영권 이야기는 왜 했어? 정말로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윤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안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늘아,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어요. 혈연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어머니예요.
하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윤희는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죄는 없었다. 모든 것은 남편과 미영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20년간의 거짓말을, 자신이 겪은 배신감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희와 하늘이 진실을 마주한 지 일주일 후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연락이 왔다. 친딸 지윤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갈게.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지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10년 전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었지만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한국에는 명절에나 잠깐 들르는 정도였다. 무슨 일이니? 아빠 유원장 얘기 들었어.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더라고. 윤희는 깜짝 놀랐다. 지윤이 유원장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당연하지. 내가 아빠 딸인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야. 지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다. 뭔가 문제를 제기하러 오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윤이 도착했다. 10년 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다. 미국에서의 힘든 생활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윤은 윤희를 간단히 안고는 곧바로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누나? 지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남매였나? 하늘은 당황했다. 지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적대적이었다. 지윤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윤희가 중재했다. 엄마는 아직도 모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지윤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미국에서 미리 조사해온 것 같았다. 강하늘, 아니 이름도 가짜네. 진짜 이름은 이하늘이죠?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빠 성을 따라서 이하늘. 근데 입양되면서 강하늘로 이름을 바꾼 거네요. 지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 엄마 박미영. 아빠랑 5년간 관계를 유지했던 여자죠. 윤희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지윤의 입에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5년? 윤희가 되물었다. 네, 5년간이나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격적인 불륜이었어요. 지윤은 더 많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빠랑 계속 연락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윤희가 놀랐다. 하늘이 급하게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지윤이 비웃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윤이 보여준 것은 하늘과 아버지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었다. 아빠가 죽기 몇 달 전까지도 이메일 주고받았네요. 내 아들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윤희는 충격에 빠졌다. 하늘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하늘아, 이게 뭐니? 하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윤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지윤은 가차 없었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유산 때문이었잖아요. 지윤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아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에요. 상속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네요. 윤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늘의 사랑도 효심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하늘아, 너 정말로. 어머니, 저는. 하늘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윤이 막았다. 그만해요. 이제 끝났어요.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다시 검토할 거예요. 무슨 말이니? 윤희가 물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입양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조작이었다고요. 법정에서 다투면 이길 수 있어요.
지윤의 말에 하늘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누나. 아니, 지윤 씨.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망쳤는지 알아요? 지윤은 차가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멀어졌어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윤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친딸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20년간 함께 산 하늘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20년간 쌓아온 가족의 의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밤이었다. 지윤이 온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다. 지윤은 하늘과 말도 섞지 않았고 하늘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윤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 며칠 후 지윤이 변호사와 함께 집을 찾았다. 엄마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지윤아. 이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입양 과정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입양 당시에 친부자 관계를 숨긴 것,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나타났다. 몇 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말라 있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뭐라고? 윤희가 놀랐다. 어머니, 제가 있으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냥 떠나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다. 어디 가려고? 몰라요. 어디든. 어머니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지윤이 차갑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애초에 있을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지윤아. 윤희가 화를 냈다. 너무 심하지 않니? 심해요? 이 사람이 20년간 우리한테 한 게 뭔데요? 모녀가 말다툼을 하는 사이 하늘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옷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만. 윤희는 하늘의 방으로 찾아갔다. 하늘아, 정말 가려고? 네, 어머니. 제가 있으면 어머니만 힘드세요. 그래도.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을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보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하늘이 윤희에게 깊이 절했다.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그때 지윤이 들어왔다. 뭐 하는 거예요? 누나. 아니, 지윤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늘이 지윤에게도 절했다.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20년간의 거짓말이? 지윤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래도 저도 이 집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지윤이 비웃었다. 처음부터 남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고. 지윤아. 윤희가 다시 화를 냈다. 왜요? 틀린 말 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아직도 이 사람 편이네요. 지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편이 아니라. 그래도 20년간 속았다고요. 엄마는 바보였던 거예요. 지윤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친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다. 하늘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윤희는 뒤따라갔다. 하늘아.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늘이 문을 열려는 순간 윤희가 손목을 잡았다. 어디서 살 거니?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일자리 찾아서. 병원은? 누나. 지윤 씨가 맡으시겠죠. 하늘은 씁쓸하게 웃었다. 20년간 고마웠어요, 어머니. 하늘이 문을 나서는 순간 윤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20년간 함께 살았던 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윤이 뒤에서 말했다. 잘 됐네요.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하지만 윤희에게는 전혀 잘된 일 같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윤희는 병원 경영에 대해 지윤과 이야기했다. 나는 병원 정리하려고 해. 뭐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어. 나이도 들었고 마음도 지쳤고. 지윤은 당황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미국 생활 정리하고 온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작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윤희의 결정은 확고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병원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엄마,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20년간 충분히 생각했어. 그날 밤 윤희는 간호사장에게 전화했다. 나 이제 그만할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를 키운 게 죄였을까 아니면 은혜였을까? 간호사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원장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윤희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속임수였을까?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윤희는 시내 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우는 병원을 팔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다. 하늘은 떠난 후 소식이 없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윤희는 가끔 그 아이가 궁금했지만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윤희가 요양병원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 하늘이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늘아.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 5년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하늘은 윤희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서야 왔어요. 왜 이제 와?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하늘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달랐다. 더 성숙해지고 더 진실해 보였다. 어디서 뭐 하고 살았니?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공장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제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을?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그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건데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윤희는 마음이 아팠다. 하늘이 그렇게까지 자책하며 살았다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럼 지금은 뭐라고 불려? 그냥 아무 이름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 거짓말한 것, 상처드린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일어나 하늘아. 윤희가 말하자 하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 나도 힘들었어. 너 없으니까. 윤희의 말에 하늘이 눈물을 쏟았다. 정말요?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배신감을 느껴도 20년간 함께 산 정은 사라지지 않더라. 하늘이 더욱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거짓말한 건 죄송하지만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알아. 이제 알아. 윤희도 눈물이 났다. 5년간 참았던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하늘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어머니. 혈연 관계가 뭐 그리 대단한가? 20년간 함께 살며 쌓은 정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하늘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넌 내 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윤희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때처럼 부드럽게. 저기였던 너도 내 자식이었다. 그 말에 하늘이 윤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5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윤희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등을 토닥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늘아,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네, 어머니. 절대 안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마. 네.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요양병원 정원에서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5년간의 분리가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지훈 누나는?
지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 가끔 전화해.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돌아온 걸로 충분해. 윤희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하늘은 요양병원 근처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내일부터는 어머니 곁에서 지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윤희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마음 한켠에 있던 빈자리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었다. 함께 만들어온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윤희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았다. 핏줄보다 진심이, 혈연보다 정성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늘은 다시 강하늘이 되었고 윤희는 다시 어머니가 되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다.